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를 되살릴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따뜻한 영감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왜 평범함이 보상받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왜 안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왕따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학습 장애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삶의 기초는 엉망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죠. 출발선부터가 다른 불공정한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불공평함 앞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저앉아 세상을 탓하며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것입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처럼 나타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영웅은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시련도 파괴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정신의 무기고를 스스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역사상 이 지구를 걸었던 가장 강인한 인간 중 한 명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강인함이란 단순히 턱걸이를 가장 많이 하거나 잇몸 일으키기를 수천 번 하거나 가장 멀리 달리는 육체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눈앞에 닥친 그 어떤 역경이라도 결국에는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극한의 신체 훈련은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훈련 과정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근육질의 몸이나 셔츠를 벗고 자랑할 만한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도전을 통해 제 정신이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나약한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은 그저 따라온 부산물일 뿐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세상이 저에게 퍼붓는 모든 판단과 비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제하는 비난이든 혹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망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미워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과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솔직히 말해 지금도 때때로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헬스장에서 한 달 동안 땀 흘렸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금세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고작 30분 공부하고는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대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당신은 그만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에서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어.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지는 않을 거야라는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기 전까지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버텨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친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포장하려 애씁니다. 만약 당신의 옷이 별로라면 저는 그 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친절한 표현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택한 길은 책임의 거울 앞에 서서 지독할 정도로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뚱뚱했어. 살이 좀 쪘네 같은 부드러운 말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뚱뚱한 겁니다. 제가 글을 읽지 못했을 때 학습에 어려움이 좀 있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글을 읽지 못한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글도 버거워한다. 때로는 스스로를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말은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정직합니다. 거짓된 위로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교관주도 달리기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길에는 도착점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병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악랄한 교관들은 바로 그 행복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유유히 도착점을 지나쳐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의 말문이 막히고 희망에 부풀었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관이 달리기를 멈춰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훈련장에 물이 차갑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날씨가 좋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헛된 희망 따위의 의지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그 빌어먹을 교관들이 영원히 달리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도착점이 어디인지 달려야 할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독하게 버텨내십시오. 남들과 다른 길, 그저 평범하게 섞여 살기를 거부하는 길을 택하면 당신은 아주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저 녀석은 수영을 못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할 거라고. 과거에는 그런 비난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 아닐까? 계속해서 당신의 헛소리를 짓거려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모두 흡수해서 당신의 그 비난들을 가사로 삼아 최고의 명반을 만들어낼 테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내 모습은 엉망이고 기분도 최악이야. 나는 뒤처지고 있고 게으르며 내 방은 쓰레기장이야.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곁에만 머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마저 그런 달콤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다는 책임감 있는 선언에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마치 그 어떤 것도 상처 입힐 수 없는 고대의 전사처럼 말입니다. 제 책의 제목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주문을 자신의 인생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곳을 가든 그 말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스스로를 단련한다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교관들은 저를 지옥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얻어맞으면서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 물론 그들은 저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충분히 계속해서 외친다면 거짓된 동기부여는 어느 순간 진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길 정도로 끔찍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무대 위에서 팟캐스트에서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통해 발견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인생은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실패와 의심,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부서져 본 적이 있다면 그 끔찍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어디 한번 다시 날 부숴봐라. 인생에서 고통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어디 출신이든 어떻게 자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버텨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비범한 경지로 가려 한다면 그 정상은 지독하게 외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로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멀리까지 갈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일 때 당신보다 더 멀리 가려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도전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를 존경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를 끌어내리려 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연료로 삼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면서 군장과도 같은 배낭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온갖 쓰레기 같은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 학습장애, 말더듬, 미성숙함, 불안감, 자기의심, 친구를 사귀기 위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제 배낭은 그런 것들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도우러 오지 않습니다. 시작은 거울 속에 비친 바로 그 사람에게서부터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외로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나를 때렸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이 모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 이제 내가 직접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해라고 말하는 책임의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와 문제들을 이제 당신이 소유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바로 당신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불공평하다고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이랬어, 엄마가 나에게 저랬어,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어라는 불쌍한 나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산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진정한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잠을 푹 잤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몸에 아픈 곳도 없을 때 그런 날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지옥처럼 엉망진창이 된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우울하며 세상 모든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날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분기점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바로 그런 날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아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상을 가르는 사람들입니다.